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17% 상승해서 끝났고요. 지금 미증시도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6분이에요. 미증시 장중이고, 미증시는 고가 한 4% 정도 강세를 보였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대까지 하락폭을 축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2% 중반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스닥 시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장중이니까 지금 현재 2.8% 상승 구간에 있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7분입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에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미증시는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스닥 기준에서 15,000포인트, 지금 현재 저가가 14,784포인트로 잡히는데 이 정도 가격대 하락하고 내려가잖아요. 미국은 금융 위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이건 어떻게 될까요? 미증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미증시 안정이 되었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주로 납품하는, 지금 대부분의 돈을 벌고 있는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하이닉스에서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뭐죠? HBM이에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강점은 TC 본딩 장비죠. 자, 그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하이닉스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어서 이걸 빅테크 쪽으로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냐? 나스닥이 잘 돼야 하이닉스가 잘 되고, 하이닉스가 잘 돼야 한미반도체가 잘 된다. 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빨리 반영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어디부터? 나스닥부터.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경기가 나빠서? 아닙니다. 일부러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서예요. 누가? 트럼프가. 자, 근데 이 트럼프가 꺾여야겠죠. 트럼프의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가 지금 고가 대비 저가 폭, 제가 실제 등락폭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정말 웃긴 상황인지. 대략 미증시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빠졌느냐? 26%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진 상황이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더 빠지잖아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넘어서 금융 위기급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등락하는 거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강남 아파트가 지금 뭐 한 30평대가 거의 한 30억 전후 평균 가격을 보면 이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15억까지 내려갔다고 쳐봅시다. 그쵸? 그래, 강남은 부자들이 있으니까 버틴다 칠게요. 근데 송파 어떻고, 강동 어떻고, 마용성 어때요? 여기는 영끌로 붙을 수 있죠. 그럼 또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쪽도 영끌로 붙은 쪽들이 많겠죠. 아니, 강남은 사실상 영끌로 붙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잖아요. 특정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강남이 흔들렸을 때 송파, 그래, 송파까지 버틴다 치자. 강동 지금 현재 한 15억 전후 정도 하는데, 강동이 넘어졌을 때 영끌로 붙은 쪽은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나스닥이 빠진다. 채권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가. 왜 이러냐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헤지펀드들을 포함해서 금융권들은 국채를 담보로 돈을 땡겨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흔들려버리면 채권까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채권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금융권에서 채권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흔들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23년도에 있었죠.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지역은행들이 실제 파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트럼프 입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연준이 들어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을 트럼프 혼자서 만들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진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준에서 보잖아요. 20만 원이었을 때 이때 실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나쁜 상황, 실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주가는 먼저 빠졌고,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야, 트럼프가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액션이 실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게 증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주가는 먼저 상승시키면서 반영을 했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빠진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실제 실적치를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실적 고가 언제죠? 24년 6월 달입니다. 6월에서 7월 정도. 근데 24년도의 실적 어때요? 2,500억. 그래, 23년도에는 22년도에 수요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실적은 좋지 않죠. 근데 실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23년도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300억에서 2,500억까지 수직으로 점프했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게 거의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20배 오른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진 건 어때요? 그것보다 적게 좋아졌죠.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저가 대비해서 고가는 대략 한 7배에서 8배. 지금 10만 원까지 간다면 만 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0배 정도 상승한 가격대인데 실적이 좋아진 건 어때요? 지금 딱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을 미국이 먼저 만들어준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와 관계가 흔들리고 있죠.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하이닉스와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중국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상당히 유화적인 완화적인 발언들이 트럼프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자세한 것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한미 반도체는 HBM을 만드는 필수 장비죠. TC 본딩 장비. 그쵸? ASML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미세화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무조건 써야 되는 노광 장비입니다. 자, 노광 장비를 한 대 사는데 뭐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가지고 있고 TSMC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인텔에서는 구비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미 반도체에서 TC 본딩 장비가 AI 반도체의 필수인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예요. 노광 장비와 함께. 그러면 이 TC 본딩 장비가 하이닉스에서만 찾을까요? 근데 하이닉스와 관계가 틀어졌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한테 뭔가 화해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한미 반도체가 쉬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다.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그리고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가격적인 반등만 나오면 됐는데 그 가격에 대한 반등이 하루에 17%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구간을 저가로 보고요. 등락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유와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1%대 강세, 나스닥 선물 현재 이건 23일 7시에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오후 7시에. 자, 내용 보세요. 나스닥 선물 3% 가까이 강세 중이다. 트럼프 코멘트 정리. 트럼프가 아까 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다 그랬죠. 왜?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 내용 봅니다. 지속적인 무역 전쟁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협의 중이고 단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관세는 낮출 것이다. 왜? 미국에서 피해를 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졌었던 파월 의장은 손 안 댈 것이다. 단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 시장을 끌어내린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있었던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거의 한 3% 정도 강세였는데 지금도 거의 한 3% 정도 등락 구간. 그렇죠? 여기서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4월 21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미국은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나스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채권시장으로 번지고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런 결과 한미반도체가 17% 정도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 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이미 주도주군으로 편입되어서 제가 매수 구간으로 다 잡아놨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제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중공업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신고가에 매매를 하는 건 가격 확인을 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7%. 삼성중공업 뭐예요? 조선주죠. 자, 그럼 다른 조선주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중공업을 매매하기 전까지 하나오션 매매했죠. 언제부터? 신고가 구간부터. 어때요? 57%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하나오션을 매매하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다. 자, 최근에 바이오가 강하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그쵸? 70%대 상승. 하나오션으로 50%대 상승 구간.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서 17% 추가 수익 얻고 ABL 바이오 다시 매수 구간 잡아서 76%.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꿈틀거리고 있죠. 이동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격대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수하는 상황, 언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건 신고가 구간, 즉 가격 확인 이후에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고요.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등락 구간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그쵸? 이런 식으로 ABL 바이오처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봐야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주도 섹터 제가 뭐라 그랬죠? 조선, 바이오, 방산, 원전 이 네 가지는 지금 현재 신고가 구간에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바닥 확인을 한 겁니다. 자, 16% 수요일 날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대한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이 등락 구간만으로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실제 그쵸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5월 달까지 해서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도주군을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